성산 이영식 목사님이 대구 맹아학원을 만듭니다. 1946년도에. 맹아라고 하면은 맹이는 맹인들 할 때 맹이고요. 아는 뭐냐 그러면은 공모하자 할 때 합니다. 2002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946년, 1956년, 2002년 이런 텀을 가지면서 학교에 가지고 있는 정신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그 학교를 창립하실 때에 사랑이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네.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사실은 대구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구의 개성중학교를 나왔고요. 나와가지고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목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가냐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대구에 들어와서 나환자들하고 같이 삽니다. 나환자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환자들이 보통 보면 시각과 청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전쟁통에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에 가면은 대구에는 건들바위라는 곳이 있는데요. 건들바위에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애를 지도를 합니다. 근데 민원이 오죠. 우리 동네에 무슨 이런 문둥병 반장들도 많고 이거 뭐 벙어리고 있고 뭐 소경도 있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계속 야를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대구에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구시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되겠다. 너거 그대로 어디 옮겨가자. 그래 목사님이 난 땅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고 하니까 대구에서 그 당시에 유지로 있던 곳에다가 땅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특수학교 5개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가서 뭐냐 그러면은 이제 특수교육도 하게 되고 장애아동도 지도도 하게 되고 등등 활동들을 하죠. 1950년대 초반도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던 부대가 이제 이전을 이쪽으로 이제 38선으로 가죠. 그때 갈 때에 그 공병부대가 선발대가 먼저 가고 범진이 따라가는데 선발대가 하고 나서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갔다가 또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 물어보니까 왜 왔냐 물어보니까 앞에 기괴한 애들이 놀고 있더라. 근데 걔들이 그 애들 인구를 가지고 놀고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구에서 줬던 땅이 뭐냐 그러면은 공동묘지였고요. 그때 공동묘지에 묻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수습하지도 않고 전부 다 이제 땅에 매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비가 오고 이래버리면 이렇게 쓸려 나가버립니다. 쓸려 나가니까 그때 안 보이는 애들이 뭘 가지고 노냐 그러면 인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953년도에 그때 그 부대가 가면서 안 되겠다. 야들이 지금 제대로 놀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거 뭔가를 해야 안 되겠나 라고 해서 거기에 터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 터가 현재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그 특수학교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특수교육을 시작을 했고 70년대 초반부에 학교 계획을 세워가지고 78년도 여기에 이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특수교육을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산이시 가부라고 돼 있고 보자기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요. 이 보자기는 뭐냐 그러면은 성산 이영식 목사님의 어머님 김덕희 여사가 행상을 할 때 쓰던 보자기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이분이 저기 왼쪽에 보이는 이분들을 양육을 하고 키워서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목사님까지 만들어요. 보면은요. 김덕희 여사도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산이시 가보로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동에 가면은요, 전 세계에도 없는 특수학교 5군데가 한 곳에 모여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대를 가더라도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5개 학교가 5개 거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지인 곳입니다. 근데 거기 정서장애 학교의 이름이 덕희 학교입니다. 그 덕희의 이름을 누구 따라왔냐 그러면은 성산 이영식 목사님의 어머님의 글로 따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관련되는 책을 보거나 시각장애인 관련되는 이런 시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1700년도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부를 처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처음 만듭니다. 점자는요, 제일 처음에 누구가 개발했냐 그러면은 군대에서 개발됩니다.
유럽에서 밤에 뭐 군대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암구호를 하잖아요. 암구호를 해서 예를 들면은 개구리 그러면은 몰창무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개발된 게 12점 점자를 만들어요. 점자를 만들어 손으로 지금 어떻게 뭐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12점 점자에 대한 내용을 착안을 해가지고 줄여서 6점 점자로 프랑스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은 시기 때에 미국에서는 4점 점자를 만듭니다. 6점이 훨씬 4점보다는 글자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6점 점자를 씁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영어 점자하고 프랑스 점자하고 한국 점자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점자를 그 당시에 이 박두성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합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 점자로 강요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알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렵게 해서 한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걸 같이 해서 훈맹정음을 내서 26년 11월 4일 날 이 사람이 훈맹정음이라는 걸 개발하고 6점으로 통일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11월 4일이 우리나라 점자의 날입니다. 과거에는 좀 아날로그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아연판을 만들어서 인간에 이렇게 종이를 넣습니다. 종이를 넣어서 밀어가지고 점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점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영어 사전을 한 권 가지려고 하면은요, 얼마만큼 부피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꽉 채워야지 영어 사전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특수교육과를 나왔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사한다고 가보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점자책 옮기는 거예요. 점자책은 왜? 세워져야 되지, 눌러버리면은 점자가 이렇게 뭉가져 버리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를 여기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점자 도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녹음 도서가 나옵니다. 녹음 도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을 합니다. 이제 조금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게 나옵니다. 시각장애인들 점자 프린터예요. 가격이 비싸지만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리가 점을 찍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래서 아파트 1층에서 프린터를 걸어 놓으면요 4층에서 소리 들릴 정도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품을 쓰다가 인쇄물 위에 QR코드처럼 여기 있는 물건을 갖다 떼가지고 여기에 딱 올려놓고 딱 누르면은요 여기서 음성으로 나옵니다. 이게 보이스아이라고 해서 정부 공식 문서에도 쓰여졌거든요. 이렇게 쓰다가 이것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주로 많이 쓰다 그러면 이 제품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개인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자판이 있는데 이 자판이 퍼킨슨 자판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퍼킨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시각장애 자판입니다.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점자가 나와요. 가변 점자입니다. 그래서 종이가 없다라고 해서 무지 점자기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윤배선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면은 그 수화로 제 이름을 쓰면은요 기역 이미음 이응 여영 기읍 어걸이라고 합니다. 이 한글 지문자를 처음 만든 사람이 윤배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이 4점 점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학생에게 처음으로 교육을 합니다. 90년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홀이라는 여사가 들어와가지고 92년도에 결혼한 뒤에 1894년에 진로소 조수였던 오석경 이 사람 목사님입니다. 오석경의 딸인 맹인 오복래를 만나서 맹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4점 점자를 개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로제타 셔우드 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냐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점자를 갖고 배우면 뭐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이 사람한테 배우려고 특수학교에 되게 많이 옵니다. 평양에서 하는데요. 하는데 배워서 뭔가 돈을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홀 여사는 어디에 창안을 하냐 그러면은 한국 여자들의 손재주가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한국 농민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은 서양 자수를 가르칩니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때 만든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걸 모아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미국에 가져갑니다. 미국에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선교 활동을 한 100가구 이걸 사면은 조선에 있는 장애인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자수뿐만 아니라 홀 여사가 뭐까지 가르치냐 그러면은 남자들한테 새끼 꼬는 것도 가르칩니다.
가만히 짜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단순히 글자만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대 특수교육의 우리나라 근대 특수교육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대학을 가면은요 특수교육을 가르쳤다는 특수교육을 처음을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세종대왕도 역시 장애인들을 뽑아서 가르쳤거든요. 가르친 이유가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조선 왕실에 침을 놓는다든지 정을 보기 위해서 맹인들을 가르쳤어요. 왜냐 그러면은 침 놓고 점술 칠 때에 남자들은 거기 이제 그 왕비를 못 보거든요. 못 보니까 시각적인 앞이 안 보이니까 안에 있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칩니까. 근데 근대로 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